네, 수학 1 삼각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도형, 중학 도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미적분에서 프랙탈 구조라든가 삼두국 문제에서 기본 중학 도형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에서 킬러로 출제되기도 하고 또 그래프에서 섞어가지고 중점 연결 정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쌤이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1의 평행과 수직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합동 조건과 닮은 조건을 예쁘게 쓰거든요. 그래서 L을 y는 mx 플러스 n, L-y는 m-x 더하기 n-라 했을 때 물론 기울기 m과 m-는 0이 아니고 유한 확정값인 실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L과 L-가 평행하는 것과 기울기가 같다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방향 보시면 평행선 정의 분명히 아셔야 되죠. 동의각이 같다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검은 색깔로 동의각 같다 정각 표시하고 기울기는 뜻이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니까 우리가 1만큼을 세팅해가지고 똑같이 수선 올려 긋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작도 가능했죠. 그래서 올려 긋는 수선 작도해서 실제 기울기 정의대로 써보면 길이가 이 녀석은 m이고 이 녀석은 m-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1과 점각 90도로 양끝각을 알고 있으니까 ASA 합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였던 대응변인 이 빨간 색깔 M과 빨간색 M-가 같게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Y절편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역으로 이번에 어떤 합동 조건 쓰이는지 봅시다. 기울기가 이번에는 같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똑같이 1을 잡고 올려 긋는 수선을 작도합니다. 그럼 기울기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 m이고 이 녀석 m-이죠. 근데 가정이 m과 m-가 같다 했으니까 m-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 90도 m 똑같죠. 1 90도 m 따라서 이번에는 SAS 합동입니다. 그러고 보면 합동이라는 게 포개진다는 거니까 대응각이 이렇게 점각 x각 빨간색 x각으로 같게 되고 동의각이네요. 동의각이 같은 것과 평행선은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따라서 결론인 L과 L-가 평행하다 결론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수직은 방금과 다르게 닮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 L과 L-가 수직이다. 필요충분 조건이 M 곱하기 M-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가정을 이번에는 가는 방향 L과 L-가 수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각 X각이라고 두면 얘가 90도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M-가 일단은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M-는 길이로서 이렇게 양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길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점 X라고 두면 가정이 지금 90도가 된 건데 삼각형 그 조각별로 보시면 180도에서 90도가 빠진 거가 점각이 90이니까 나머지 각들이 이렇게 X각이라는 게 나오죠. 가정 때문에 이 각도 점각이라는 거 나오고 자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닮은 조건이 보입니까? 이 밑에 있는 녀석과 위에 있는 녀석이 닮았는데요. 그렇죠. AA 닮음입니다. 점 X, 점 X로 혹은 점 90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AA 닮음이고 그럼 닮음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일단 위에 녀석, 작은 녀석은 1대 M은 이제 큰 녀석은 마이너스 M 대 1이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M-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AA 닮음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제 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 두 개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는 양수고 어떤 건 음수라는 얘기니까 일반성 안 읽고 m을 양수로 하고 m-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이라는 단위 길이에 대해서 이제 m이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이가 m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가 이제 양수겠죠. 기울기니까. 그래서 실제 길이로 표현됐고 아까 우리가 위에 썼던 b를 여기서 살짝 이용을 해주면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b로 표현하면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똑같죠. 내항이고 외항고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다루는 닮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AA 닮음과 SSS는 종종 나오는데 SAS 닮음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쌤은 조금 보고 있는데 이게 90도고
그리고 이쪽 큰 녀석도 90도니까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이 정확하게 변의 닮은 비를 갖고 있죠. 맞아요? 마이너스 m 대 1은 1대 m-1을 가지면서 사이에 끼인 각 90도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합동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닮았으니까 대응하는 대응하는 각들이 다 똑같으니까 대응하는 각을 각각 짝지어 봅시다. 이렇게 정각 갖고 또 x각 이렇게 같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수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점이 두 개고 x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점 더하기 x는 자연스럽게 90도가 됨으로써 L과 L'가 수직이다 이렇게 완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조건은 AA 닮음이고 그 다음에 평행 조건은 합동 조건입니다. 그래서 ASA, SS, SAS, AA, SAS 닮음 다 쓴다는 거. 그래서 이 증명이 되게 예쁩니다. 자, 이제 내심을 갈 텐데 요거 기류법 한번 복습도 하면서 해보죠. 아주 중요한데 학생들이 좀 마음속 깊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과 접선 이야기인데 접선은 여기서 A는 접점이라 하겠습니다. 정의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단 요거 정확히 기억하시고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OA랑 L이 수직인 걸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기류법이라면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모순이 나오면 되죠. 어떻게 진행해서. 그래서 OA랑 L이 수직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하나 예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예각을 OA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각이에요. 그럼 O에서 L로 수선의 발을 탁 내려주면 명백히 A랑 다른 점 H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내려가는 수선 작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했죠. 그래서 이 HA만큼의 길이를 똑같이 우리가 왼쪽에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A-라고 두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보니까 어때요? 파란색 변이 공통변이고 90도 있고 노란색깔 변이 각각 길이가 똑같이 작도했으니까 SAS 합동이죠. 그러니까 대응변, 대응각들이 다 똑같은데 따라서 대응변인 OA-랑 OA는 같게 되는데 애초에 OA가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OA-도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는 원 O 위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A-는 애초에 L 위에도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 A-라는 것이 역시나 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A랑 A-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점이 지금 존재했으니까 접선의 정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에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은 옳습니다. 자, 이번엔 역방향 역시 기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도서에서 되게 유명하게 나오는 형태라서 제가 소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역으로 OA랑 L이 수직이라고 가정할 때 L이 원 OE 접선이냐? 그럼 결론을 부정해서 L이 원 OE 접선이 아니라고 하자 이러면 적어도 한 점, 그러니까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수직임에도 L이 접선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림을 좀 왜곡시켰죠.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A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침착하고 그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삼각형이지 OAA-를 만들어 볼 텐데 이게 OA랑 OA-가 지금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 이등변 삼각형 성질 가는 방향 했다시피 밑각이 같다라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그래서 이 각이 지금 90도가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각이 180도 넘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예쁘게 해보죠. 그런데 A와 A-는 지금 동의각이 90도로 같아버렸다. 이게 좀 더 멋있죠. 근데 동의각이 같은 것은 평행선이랑 필요충분 조건이었다 이거죠. 따라서 OA-랑 OA는 서로 평행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O에서 만났죠. 그래서 바로 모순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접선. 그러면 이제 접선을 어떻게 끊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3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원 위에서 접선 작도랑 원 밖에서 접선 작도입니다. 자, 매년 저는 이걸 문제를 내는데요. 원 위의 점 A에서 접선을 작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OA를 작도를 하고 아까 2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위의 2번에서 A에서의 접선은 OA와 수직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2번에서. 그래서
A에서 올려 긋는 수선을 창 작도를 해주면 얘는 명백히 접선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원밖의 점 A에서 접선 작도. 이거 은근히 학생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일단 선분 OA의 중점 작도 지난번에 가로 5번에서 가능했었죠. 그래서 중점을 이렇게 M이라고 딱 작도를 일단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점이 중심으로 하고 A까지가 반지름이 되도록 원 M을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원 O와 원 M의 교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 A와 M을 연결을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연장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얘가 접선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원주각, 중심각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지름이 중심각일 때는 어떤 호에 있든지 무조건 원주각은 90도가 된다는 거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 M에서의 원주각 자체가 90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번 성질에 의해서 문제 2번에 의해서 자동 접선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던 게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피날레 내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은근히 어려워하시는데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정의는 외심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입니다. 근데 정말로 세 각의 이등분선이 각각 만나느냐를 따져보려면 일단 두 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각의 이등분선이 얘를 만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통과할 수 있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함부로 작동하면 절대 안 되고 그죠? 그건 결론을 쓰는 거고 자, 일단은 이 교점과 나머지 꼭지점을 그냥 연결했습니다. 그냥 연결. 지금 얘가 각이 같다 이런 말을 함부로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이등분이 되는지를 쇼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수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각각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길이가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다 수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편으로. 이 나머지 각들이 그 90도니까 90-x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90-x가 되니까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이 공통이 나오고 양 끝각이 x랑 90-x니까 우리 잘 아는 ASA 합동이 나오죠. 따라서 대응변인 요 변 길이가 같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해서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길이가 같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역시나 같은 이유에서 ASA 합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길이도 동그라미 길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이 파란색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공통이 90도고 초록색 동그라미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RHS 합동이죠. 따라서 포개어지고 대응하는 각인 이 동그라미 각을 빨간색 각으로 결론적으로 각의 이등분선 나머지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동그라미를 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내접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번에서 했다시피 수직은 반드시 접선을 보장한다고 필요 충분이라고 했죠. 근데 이미 지금 변들에서 각각 수직이 돼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은 이 수선의 발들은 전부 다 접점이 되면서도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내접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가슴속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심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5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점 연결 정리가 작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닮음과 평행선 B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특수화는 곧바로 연결이 되시면 됩니다. 일단 중점 연결 정리를 1번, 2번으로 나눠보면 중점 연결선은 평행선이다 이 말이거든요. 즉 M과 N, M-랑 N-가 각각 1대 1일 때 그러니까 그러면 각각이 지금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중점이라는 거죠. 그 중점을 그냥 연결을 하게 되면 밑변과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중점 연결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2 중점 평행선은 중점이다라는 것은 왼쪽에서 M, N이 둘 다 특별한 1대 1일 때 밑변과 평행하는 선은 작도가 가능했죠. 우리 가로 1번에 의하면 평행선 작도 가능했고 그 평행선을 쫙 연결해주면 이 L과 만나는 지점이 나머지 변의 중점, 즉 M-랑 N-가 1대 1이 된다는 것이 중점 평행선은 중점이다 라는 두 번째 중점 연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수한 상황인데 작년에 출제됐고 올해는
우리가 일반적인 한번 1번 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m 대 n은 m 대 n-라는 거고 가정했을 때 l과 s가 평행할까 따져봅시다. 일단 이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가 닮은 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m에다가 m 더하기 n을 취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고 처리하면 m-가 서로 날아가면서 똑같은 식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점각이라고 하고 지금 이 b가 m 플러스 n이니까 지금 SAS 닮음이 또 나왔죠. 오랜만에 이렇게 맞아요. m 대 m 플러스 n, m 대 m 더하기 n-니까 이 낀각이랑 옆에 b를 알니까 SAS 닮음입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각이 빨간색으로 쓰면 x각으로 같고, 근데 이게 동의각이죠. 동의각이 x각으로 같다라는 것은 평행선 정의. 따라서 평행선이 됩니다. L과 S는 평행선 결론이 나왔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역방향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가정이 L과 S가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너무 좋죠? 동의각 같답니다. 일단 낀각 처리하고 점각 동의각 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삼각형 두 개 그려주시면 이번에는 AA 닮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닮은 비를 쓸 수가 있어요. m 대 m 플러스 n은 m 대 m 플러스 n-인데 아까 이거 우리 원스타에 의하면 얘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갖다 처리하면 약분 날아가면서 이 식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요 5번을 활용해서요.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 출제 굉장히 많이 되죠. 작년에 그 3도급 문제에서 그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알아야 빠르게 사인 세터로 표현하는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데 일단 m 대 n, m 대 n 고1의 모의고사 출제도 엄청 많이 되죠. 이렇게 옆에 b랑 밑에 b가 내분한 점이 똑같이 이제 일정하게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을 그냥 연결하는 선은 반드시 내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역방향을 많이 배우시는데 이 방향 잘 못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n만큼을 똑같이 컴파스로 쫙 돌려서 n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 얘가 지금 n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로부터 우리 아까 5-1을 한번 봅시다. 5-1 기억하시죠? 옆에 m 대 n, m 대 n 옆에 b면 b가 같으면 평행선이다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바로 평행선이라는 걸 탁 찍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등변 삼각형 n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점각으로 이렇게 같아요. 자, 평행선의 성질 정의죠. 정의 우리가 평행선이면 동의각 억각이 같기 때문에 일단 동의각으로서 점각 같고 일단 억각으로서 이 점각 같아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내각의 이등분선 빨간 점각이 되었죠. 그래서 결론 나왔습니다. 됐죠? 이거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가로 2번 내각의 이등분선 나중에 이 가로 1번은 그 아폴로니우스 1 할 때도 써먹을 거예요. 자, 가로 2번 내각의 이등분선 점각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면 정말 m 대 n이 m 대 n-가 될 거냐 이건데요. 지금 n을 미리 제가 땡겨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지워버렸어요. 다시 가정이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아까와 같이 n을 똑같이 오른쪽에 이동시키고 얘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5번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죠? 일단 길이 n인 이등변 삼각형이 밑각이 같으니까 그런데 외곽이 지금 밑점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외곽이 지금 밑점각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각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밑각을 점각으로 각각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점각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동의각이 지금 점각으로 같아버렸고 평행선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이제 5-2를 쓸 수가 있죠. 방금 했던 5-2는 뭐였습니까? 여기였죠. 평행선이면 옆에 m 대 n은 m 대 n-였다. 이렇게 n이 좀 지워졌네요, 지금. 그래서 결국 m 대 n은 m 대 n-대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나죠. 기억하시죠? 지금 5번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5번에 1번, 2번을. 어렵나요? 그래도 이거 시험 출제 많이 되니까 좀 익혀두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신에 또 출제 많이 되는 외곽의 이등분선도 한번 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제로 수행으로 한번 해봅니다. 빠르게 풀이할게요.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n을 아까 전에 바깥쪽으로 작도를 했다면 n을 안쪽으로 이렇게 컴파스를 돌려서 작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크게 m 대 n은 외분 m 대 n-가 되니까 결국 투스타 이게 m 빼기 n을 한 거나 똑같거든요. 또 역시나 약분될 거니까. 따라서 아까 또다시 5에 1번을 쓸 수가 있고 바로 평행선에다 찍어 넣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행선 표식을 해주고 보니까 길이 n인 이등변 삼각형과 똑같죠. 밑각이 정각으로 같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평행선은 억각이 같으니까 억각 처리, 그다음 동의각 같으니까 동의각 처리 하면 외곽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외분 m 대 n-를 처리하게 되면 그 m 대 n이 m 대 n-가 같을 때는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다. 이게 이제 또 톨레미죠. 뭐죠? 아폴로니우스 원 할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쓸 겁니다. 요거를 잘 안 쓰십니다, 사람들이. 자, 가로 2번. 외곽의 이등분선 여기에요, 얘는. 이등분선이면 m 대 n과 m 대 n-가 같으냐 이건데요. 자, 됐습니다. 외곽 이등분선을 연결하면 실제로 이 비가 같은가 따져보면 아까와 같이 n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길이 n의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밑각이 같으니까 그런데 외곽이 2점이죠.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점점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의각이 정각으로 이렇게 갖다 버렸죠.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평행선이다. 이렇게 결정 나오고 평행선이면 아까 우리 5-2번을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B가 또 이제 일정을 합니다. 평행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투스타 계산에 의해서 아까 했다시피 이렇게 처리가 됨으로써 외분도 똑같이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6번, 7번을 한 이유는 우리 아폴로니우스 원 때문인데요. 이게 증명 제대로 되는 게 좀 잘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해 방정식 너무 처리해버리니까 우리가 기하적인 개념을 좀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상의 다른 두 점 AB에 대해서 AP 대 BP가 M 대 M인 P 자치는 선분 AB를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모 박스로 내분점, 그다음 동그라미로 그 외분점을 이렇게 표시했고, 그래서 일단 직선 AB 상에는 내분점, 외분점은 확실하게 이렇게 M 대 N으로 하는 점 중 하나죠. P 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점인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P가 직선 밖의 M 대 N인 지점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 6의 1번 기억하실 겁니다. 6의 1번에 의하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B와 밑에 B가 지금 M 대 N이니까 내각 이등분선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7의 1번에 의하면 자, 6의 1번, 7의 1번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6의 1번은 B가 같으면 내각 이등분선이다. 옆에 B와 밑에 B. 그 다음에 7의 1번은 이거죠. M 대 N, 그러니까 삼각형 옆에 B가 외분하는 M 대 N-와 같아버리면 그 연장선이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1에 의하면 지금 동그라미로 M 대 N으로 외분했고 옆에 B가 M 대 N인 P점이니까 역시나 그렇죠? 외분점이 되어가지고 외곽 이등분선 X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7-1에 의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평각이 2점 더하기 2x니까 우리가 점 더하기 x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느낌적으로 이 내분점, 외분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의해서 이 P는 원상에 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90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P가 외부에 있든지 뭐 내부에 있든지 이렇게 외분적으로 지름을 하는 원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만약 가정을 해보면 WLOG라는 것은 without loss of generality, 수학적 일반성 잃지 않고 밖에 만약에 P가 있다면 이제 원과 만나는 곳에서 내분점과 이렇게 연결한 곳, 무슨 말이냐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주가 이번엔 진짜 이제 원이니까 원주가 90도에 의해서 얘가 파란색 90도가 되는 건데 아까와 같이 이번에 90도인 동의각이 또 돼버렸죠. 그래서 얘는 동의각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평행선인데 또 역시나 이 내분점이라는 곳에서 만나버렸죠. 그래서 모순이 나옴으로써 이 P점은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닮음의 끝판대장이라 할 수 있는 톨레미 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QR코드 문제도 좀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나올 수도 좀 있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각선 1번, 대각선 2번 곱은 이 빨간색 3번, 빨간색 4번 곱에서 파란색 5번, 파란색 6번 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톨레미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상황이 다 되기 때문에 되게 좋고, 먼저 일단 2번, 3번 사이의 각을 우리가 이렇게 검은색 점각이라고 표시하고, 이 점각만큼을 파란색 6번에서 똑같이 이렇게 취하는 거, 우리 각을 똑같이 작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 이렇게 생겨난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빨간색 현 3번 옆에 우리 검정색 호를 만들어서 이 호 입장에서 이 X각으로 표시해주면 원주각, 같은 X각이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점각과 X각인 AA 닮음이 하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노란 색깔로. 그렇죠? 두 개는 AA 닮음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대응변 닮음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뭐냐면 2대 5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파란색 6대 K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일단 계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같다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수들 찾아야 되는데 1번, 3번, 4번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수은 그림 찾기를 잘 해보시는데 일단 점각 사이사이 지금 검은색 점각 사이의 빈 부분을 공통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파란색 이렇게 감아버리는 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점 더하기 비어있는 거 오른쪽도 점 더하기 비어있는 거니까 각이 똑같은 거 맞죠? 공통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6번 파란색 6번 아래에 우리가 파란색 홀을 한번 딱 그려가지고 원주각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네모각으로 원주각 같은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파란 각 두 개로 지금 또 닮음이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감은 거랑 네모각. 그렇죠. 이렇게 초록 색깔로. 즉 네모 감은 각인 AA 닮음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남은 숫자를 한번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 1번에서 K만큼 빠졌으니까 나머지 길이를 이렇게 우리가 1 마이너스 K라고 쓸 수가 있겠죠. 1 마이너스 K.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변 닮음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3대 그렇죠? 작은 삼각형이에요. 1-K는 큰 녀석 동그라미 2대 빨간색 4번 되십니까? 그래서 내항곱 외항곱 갖다 처리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숫자가 다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식 두 개를 탁 더해주면 동그라미 2K가 팍 날아가면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톨레미 정리고 필요할 때 편하게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